제주도 북단에 위치한 구자읍 월정. 지난 95년 여기서 작은 동굴 하나가 발견됐다. 나지막한 언덕과 당근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에 동굴이 있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땅속에 있던 동굴은 발견되자마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놀라운 발견이었다. 태고의 신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당첨을 동굴. 여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희귀한 모양의 종유석이 자라고 있다. 인삼 모양의 종유석. 여기서 인삼 종유석이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주도는 100만 년 전부터 시작된 화산 폭발로 생긴 화산섬이다. 지금도 그 오랜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용암 덩어리인 제주도. 제주도의 빼어난 비경은 화산 폭발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용암 동굴 가운데 최고의 비경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진 당첨을 동굴은 그동안 한 번도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다. 높이가 있지 않았습니다. 당첨을 동굴은 미공개 동굴로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협조로 7년 만에 최초 공개가 이루어졌다. 굳게 잠겨있던 동굴 입구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동굴은 지하로 연결돼 있다. 동굴 출입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됐다. 동굴까지는 지상에서 약 5m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동굴의 폭은 약 5m. 입구에서부터 용암 동굴 특유의 흔적이 나타난다. 동굴이 생성될 당시 뜨거운 용암이 동굴 벽을 타고 흘러간 자국이다. 이게 그 동벽을 보게 되면 뜨거운 열에 의해서 동벽 자체가 이렇게 벗겨져 내려온 지금 그 흔적들이 지금 여기에는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천장에는 용암 곡석이 빼곡히 매달려 있다. 용암 곡석은 동굴이 만들어진 후 동굴 안으로 가스가 분출되면서 용암이 순식간에 굳어진 특이한 동굴 생성물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용암 동굴 가운데 용암 곡석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동굴은 당첨물이 유일하다. 동굴 안으로 50m쯤 들어가자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없을 만큼 동굴 높이가 낮아진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동굴이 펼쳐진다.
천장에는 흰색의 종유석이 자라고 있다. 밑에 부분이 아주 제주도 용암동굴에서 위에 부분이 흰색의 종유석이 무더기로 발견된 적은 이렇게 없다. 내려온 그런 상태에서 결정이 만들어진 것. 용암동굴의 석주라면 당연히 동굴 벽면이나 바닷가 같은 검붉은 색깔이어야 한다. 그러나 당초물 동굴 안에서 발견되는 이 석주는 용암동굴에서는 유례가 없는 특이한 형태다. 당초물 동굴의 신비는 동굴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해진다. (100m) 지점부터는 동굴 높이가 1m 내외로 낮아진다. 이상하게도 높이가 낮아질수록 종유석은 더 많아진다. 취재팀은 최대한 동굴의 생성물을 보호하기 위해 바닥에 담요를 깔았다. 지금까지 용암동굴에서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특이한 형태의 생성물은 이렇게 그 아름다움을 드러냈다. 더 이상 걸어 들어갈 수 없는 당초물 동굴의 막다른 부분. 수백 개의 고드름이 열린 듯 영롱한 빛깔의 종유석이 열을 지어 자라고 있다. 당초물 동굴에서만 볼 수 있는 최고의 절경이다. 제가 25년 넘게 동굴 탐사를 해왔는데요. 이런 당첨을 동굴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용암 동굴임에도 불구하고 육지에 있는 석회암 동굴에서 볼 수 있는 온갖 2차 생성물이 동굴 안에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동굴 박물관 또는 이제 보물 창고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중해의 시칠리아 섬과 함께 세계적인 오름지대로 손꼽힌다. 작은 화산 폭발로 생긴 오름. 제주도에 있는 300여 개의 오름은 화산 폭발 당시 용암을 분출해 수많은 용암 동굴을 만들었다. 용암 동굴 가운데 세계에서 제일 긴 만장굴. 넓은 동굴 안은 지하 궁전을 방불케 한다. 동굴 내부에는 용암이 흘러간 자국이 선명하다.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용암은 2차 생성물을 만들기도 한다. 이 석주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7.8m로 세계 제1의 용암 석주다. 용암 동굴의 2차 생성물은 수십만 년 전 동굴이 만들어질 때 함께 생성됐다. 용암 동굴이 경우에는 이 공동이 용암이 흘러내려올 때 동시에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암 동굴 내부에 형성된 여러 가지 그 구조들은 모두가 처음 그대로입니다. 제주도 동굴은 모두 용암 동굴이다.
용암 동굴은 기생화산인 오름에 의해 만들어진다. 오름은 화산 폭발 당시 용암이 흘러내린 모양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다. 원형을 이루는 분화구형은 용암이 공중으로 솟구친 흔적이다. 화산 폭발 당시 가스가 다량 배출되거나 폭발력이 매우 강할 때 분화구형 모양이 만들어진다. 성산 일출봉이 대표적인 경우다. 분화구형 오름과는 달리 많은 양의 용암이 한쪽으로 흘러나온 오름도 있다. 말발굽형 오름이 그것이다. 말발굽형은 말굽처럼 한쪽이 터져 있다. 용암의 양이 많아 한쪽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용암 동굴은 대부분 용암의 양이 많았던 말발굽형 오름에 의해 만들어진다. 많은 양의 용암이 흘러내릴 때 겉에 있는 용암이 먼저 식으면서 굳는다. 안에 있던 용암은 굳지 않고 흘러내리면서 빈 공간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용암 동굴이다. 검은 오름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말발굽형 오름 가운데 하나다. 검은 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은 모두 3개의 동굴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동굴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만장굴이다. 만장굴을 만든 다음 흘러내려간 용암은 다시 한번 용암굴을 만들었다. 현재 미공개 동굴로 지정된 김영굴이다. 김영굴은 만장굴보다 규모가 작다. 김영굴을 만들고 난 나머지 용암은 다시 낮은 해안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흘러온 용암이 마지막으로 만든 동굴이 이곳 당천이다. 만장굴과 같은 용암이 만든 당천물 동굴. 만장굴에 비해 용암의 양이 적어 그 규모는 만장굴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 당천물 동굴의 크기는 폭 3m에서 7m, 길이 110m로 작은 규모다. 그러나 당천물 동굴 내부는 용암 동굴인 만장굴과는 전혀 다르다. 무엇보다 동굴 안에서 만들어진 2차 생성물의 모양부터 특이하다. 천장에는 종유석이, 바닥에는 석순이 기이한 형태로 자라고 있다. 다른 용암 동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 당첨을 동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종유석을 통해 조사해 보기로 했다. 우선 종유석의 성분을 살펴보기 위해 박편을 만들었다.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내고 성분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용암 동굴에서 성장한 이 종유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편광 현미경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당첨을 동굴의 종유석은 보라색과 회색, 연두색이 섞인 프리즘을 나타냈다. 이 프리즘은 돌 성분이 석회암이란 사실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만장굴과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번엔 만장굴에서 채취한 돌의 단면을 살펴보기로 했다. 만장굴에서 채취한 돌은 당첨을 동굴과 전혀 다르다. 오색 찬란한 프리즘을 나타낸다. 이것은 만장굴에서 채취한 돌이 용암이 굳은 현무암이란 증거다. 같은 용암 동굴이지만 당첨을 동굴에 있는 종유석은 현무암이 아니라 석회암이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현상 자체는 다른 석회암 동굴에서 나타나는 종유석이나 석순 이것하고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완벽한 석회암 동굴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동굴은 용암 동굴과 석회 동굴로 나뉜다. 강원도 삼척시 덕항산 일대는 6개의 석회 동굴이 밀집해 있는 세계적인 석회 동굴지대다. 석회암은 바닷속에 있는 조개 껍질이나 산호가 수백만 년 동안 퇴적돼 만들어진 것이다. 그 후 지구의 지각 변동으로 이 퇴적층이 땅 위로 치솟아 석회암 지대가 됐다. 해발 820m 중턱에 있는 한선굴도 마찬가지다. 석회 동굴은 석회암이 물에 침식돼 빈 공간이 생기면서 만들어진다. 지난 97년부터 일본에 공개된 한선굴은 동양 최대의 석회 동굴로 동굴 내부에 광정이 있을 정도로 넓다. 동굴 안에서는 물방울이 2차 생성물을 만들고 있다. 수만 년 동안 계속된 물방울은 발가락 모양의 석순을 만들었다. 일명 평정석순이라 불리는 이 석순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모양으로 손꼽힌다. 석회 동굴은 동굴 안으로 흐르는 물에 의해 지금도 동굴이 커지고 있다. 종유석이나 석순, 석주 같은 2차 생성물도 동굴 안에서 끊임없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까닭에 화산 폭발로 한 번에 형성된 용암 동굴과 달리 석회 동굴은 살아있는 동굴이라 불린다. 당첨을 동굴은 용암 동굴이다. 그런데 어떻게 당첨을 동굴에서 석회 동굴에서나 볼 수 있는 종유석이 자라는 것일까? 예, 이렇게 팠었어요. 이렇게. 인근의 지형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렇게 팠어요. 아, 이것도 용암이네요? 예. 용암이 현무암이네요? 예. 동굴 주변의 암석은 모두 용암이 굳은 현무암뿐이다.
이번엔 동굴 위에 덮여 있는 흙을 채취해서 조사해 보기로 했다. 흙 이외에 동굴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것은 없어 보였다. 제주도니까 난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홍색 산호. 현미경으로 흙을 살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다. 그것은 뜻밖에도 조개 껍질이었다. 조개 껍질은 바로 석회암을 이루는 성분이다. 흑성분은 지금 현미경에서 보신 것처럼 그 바닷속에 살던 조개 껍질이든지 또는 유공충이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산호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껍질로 모여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동굴에서 생성되는 석회암하고 성분이 같은 석회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입자가 작기 때문에 빗물에 쉽게 녹아가지고 빠른 속도로 땅속으로 침투해가지고 그 현무암을 감싸는 좋은 종류석 같은 것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당첨을 동굴의 종유석을 만든 석회질의 흙은 어디서 온 것일까? 당첨을 동굴에서 바다까지는 불과 1km. 이번엔 바닷가 모래를 채취해 조사해 보기로 했다. 조사 결과 당첨을 동굴 위에 있던 흙과 바닷가 모래는 성분이 똑같았다. 제주의 바다는 에메랄드 빛으로 유명하다. 에메랄드 빛은 산호와 조개 껍질이 주성분인 모래가 햇빛에 반사되면서 만들어내는 모래의 예술이다. 이 모래는 파도에 밀려 해안으로 온다. 해변에 쌓인 모래는 바람에 실려 내륙으로 날아간다. 바람이 강한 날이면 모래는 하루 3km 이상 이동하기도 한다. 모래는 해안에서 1km 거리에 있는 당첨을 동굴 위로 이렇게 운반됐다. 석회질이 풍부한 동굴 위 모래는 빗물에 녹아 땅속으로 스며든다. 당첨을 동굴은 이렇게 수십만 년 동안 동굴 위에 있는 모래로부터 석회 성분을 공급받았다. 이렇게 녹아든 빗물은 당첨을 동굴을 용암 동굴 속의 석회 동굴로 만들었다.
석회 성분이 녹아있는 한 방울의 물방울은 동굴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물방울이 만들어내는 종유석은 시간의 결정체다. 종유석은 그 모양과 크기에 따라 만들어지는 시간이 다르다. 수백 년에서 수십만 년이 걸리기도 한다. 땅속에서 새싹이 나는 것처럼 돋아나는 석순 가운데는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지는 특이한 형태도 있다. 천장에서 내려온 종유석과 바닥에서 자란 석순이 만나기 직전의 모습도 관찰된다. 석주가 되기 직전의 모습을 보기란 쉽지 않다. 당첨물 동굴은 동굴 안에 2차 생성물이 빽빽히 들어차 있다. 특히 바닥은 발 디딜 틈 없이 오밀조밀하다. 조개 껍질 속에 든 석회 성분이 녹으면서 만들어낸 자연의 선물이다. 좁은 공간에서도 제각기 다른 형태의 생성물이 공존한다. 물결 모양의 이 흔적은 림스톤이다. 물이 흐르면서 석회 성분을 퇴적시켜 만든 형상이다. 석회 동굴에서도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옆에는 팝콘 모양의 동굴 산호가 자라고 있다. 동굴의 중간 부분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적어 비교적 건조하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의 양에 따라 2차 생성물의 모양도 달라진다. 윗부분이 평평한 석순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의 양이 적을 때 생성된다. 계란 모양의 특이한 석순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석순은 같은 모양이 없을 정도로 생김새가 제각각이다. 석순 위로 떨어지는 물이 많을 때는 석순의 중심부가 패인다. 석순 아래 바닥에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마치 버섯이 자라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버섯 모양의 동굴 산호. 독특한 모양은 물과 관련이 있다. 윗부분의 주름은 수분이 많았다가 물 공급이 중단된 흔적이다. 한때 이 일대에 물 공급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닥엔
황갈색의 포도송이 모양 산호가 융단처럼 깔려 있다. 수면이 일정할 때 물속에서 자라던 석순은 수면을 따라 윗부분이 옆으로 퍼진다. 물이 빠지면 성장을 멈추고 다시 물이 차면 수면을 따라 자라기를 반복한다. 이렇게 수만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알알이 결정을 만들었다. 당초물 동굴의 상징인 포도송이형 동굴산호. 일반 석회 동굴과 달리 당초물 동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바닥을 포도송이 모양의 동굴산호가 뒤덮고 있다. 당초물 동굴에는 석회 동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동굴 진주가 자라고 있다.直径은 1cm에서 2cm 정도로 아주 작다. 동굴 진주는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땅이 패이고 홈을 이룬 곳에서 생성된다. 홈 속에 있는 물에서 석회암 입자가 모여 결정을 만든 것이 동굴 진주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구르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동굴 진주는 서로 붙지 않고 떨어져서 조금씩 커간다. 동굴의 끝부분, 석화가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동굴 석화는 물기가 없는 곳에서 자란다. 동굴 바닥을 빈틈없이 덮고 있는 석화는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다. 동굴 석화는 습도가 90%를 넘는 동굴 안에서 공기 중에 석회 입자가 하나둘 모여 꽃으로 피어난다. 일명 베이컨 시트라고 불리는 동굴 커튼은 동굴의 측면에서 주로 발견된다. 당첨을 동굴에서 발견되는 커튼은 색깔이 화려하다. 동굴 커튼은 종유석이 성장하다 물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생긴다.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동안 그 결을 따라 생성된다. 용암 생성물과 석회 생성물이 공존하는 당첨을 동굴.
동굴이 생길 때부터 만들어진 용암 곡석과 석회 성분이 들어있는 물방울의 유입으로 생긴 종유석이 함께 나타난다. 용암 동굴에 석회 성분이 공급되는 당첨을 동굴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 중에는 용암 곡석을 석회질이 뒤덮는 희귀한 모습도 발견된다. 당첨을 동굴에서만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바로 천장에서 자라는 종유석의 형태다. 천장의 종유석은 한쪽 방향으로 줄을 맞추듯이 어떤 규칙성을 띠고 있다. 종유석이 이렇게 줄을 지어 팔각형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대포동 해안. 화산 활동으로 흘러내린 용암이 굳은 현무암이 일정한 모양으로 서 있다. 이곳이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해안에 손꼽히는 이유는 바로 바위의 모양 때문이다. 현무암의 단면이 잘 드러난 이 현상을 이른바 주상절이라고 한다. 위에서 보면 흡사 거북이 등 모양의 결정이다. 용암이 굳어 재질이 단단한 현무암은 바로 이 육면체를 따라 흠이 생긴다. 당첨을 동굴 천장의 종유석이 다각형 모양으로 형성되는 것도 주상절리 때문이다. 주상절리 틈 사이로 물방울이 유입되고 이 물방울에 녹아있는 석회 성분이 종유석을 만든 것이다. 물방울의 양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전리를 따라 종유석이 빽빽하게 형성될 수 있었다. 직경 5mm 내외의 가느다란 종유석. 지금도 이 종유석은 아래로 계속 자라고 있다. 당첨을 동굴 최고의 미스테리는 인삼 모양의 석주다. 인삼밭에서 갓 캐낸 듯한 동굴 속 석주는 신비롭기만 하다. 이 인삼 모양의 석주는 천장의 종유석과 땅에서 자라던 석순이 만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마치 살아있는 듯 표면엔 실핏줄처럼 붉은색이 선명하다. 석회암 동굴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형태다. 왜 이런 형태의 석주가 유독 당첨을 동굴에서만 나타나는 것일까? 지난 95년 당첨을 동굴은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그러니까요, 이 밭이 다 동산이라서 이런 딘디 우리 해 먹으려고 농사 지려고 포크랭에다 개간하다가 발견됐죠. 그 발견했을 때 어땠어요?
제일 처음에 발견을 뜰 때 뭐 무심코 뭐 잃어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감자나 구대에 놓고 저장이나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희한찬란해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밭으로 다 경작하기 전 당첨을 제일 동굴 처음에 위는 얕만 이거 언덕이었다. 닮았어요. 이 종산 닮았어요. 소나무도 많이 있고 딱 이 형체에서 이 형체라서요. 잡초와 소나무가 뒤엉킨 언덕은 지금도 이 일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모래 땅에 사는 소나무와 식물은 일반 흙에 비해 뿌리를 2배 이상 깊이 내린다. 그래서 땅을 개간할 때면 나무 뿌리 파내는 일이 제일 힘들다. 특히 소나무는 자란 키만큼 땅속으로 뿌리를 뻗는 식물이다. 그런데 지상에서 당첨을 동굴 천장까지 거리는 불과 1m에서 4m. 땅 위에서 동굴 천장까지 그 높이가 비교적 낮다. 이 정도의 두께라면 나무 뿌리가 당첨을 동굴까지 내려왔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다면 종유석과 식물 뿌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 관계를 알 수 있는 흔적이 깨어진 종유석에서 발견됐다. 종유석 안에 난 구멍, 바로 나무 뿌리의 흔적이다. 뿌리 끝에서부터 성장이 돼가지고 쭉 내려온 석회죠. 그 위에 부분은 식물의 뿌리하고 같이 엉켜져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식물의 뿌리 영향이 없으면 곧고 바르게 성장합니다. 근데 이건 특수하게 식물의 형상 그대로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리면에 따라서 내려온 종류석인데 전혀 식물의 뿌리에 영향을 받지 않은 거죠. 지상에서 동굴 속으로 내려온 식물 뿌리는 당첨을 동굴을 더욱 신비롭게 곧고 바르고 만들었다. 가늘고 성장이 빠르죠. 이거는 이제 불규칙한 유형을 띠게 되는 거고요. 동굴 천장에서는 지금도 식물 뿌리가 내려와 자라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식물 뿌리를 타고 내려온 석회질의 물방울. 여기에 시간이 흐르면 뿌리는 흔적만 남기고 서서히 종유석으로 변화해 왔다. 식물 뿌리가 서로 엉키면서 독특한 모양으로 자라기도 한다. 식물 뿌리의 영향으로 종유석의 굵기도 제각기 달라졌다. 식물 뿌리가 종유석이 자라는 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당첨을 동굴 이외에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바 없다. 나무 뿌리가 만든 종유석. 나무 뿌리는 당첨을 동굴의 신비를 만들어냈다. 특히 인삼 종유석은 나무 뿌리가 만든 최고의 걸작이다. 최초로 확인된 당첨을 동굴의 신비. 당첨을 동굴의 가치는 세계적인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네, 당첨을 동굴은 용암 동굴에 석회암 동굴이 피복되어 있는 이중성을 띠는 동굴입니다. 이것은 석회암 동굴은 석회암 동굴대로 또는 용암 동굴은 용암 동굴대로 세계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만 이 두 동굴의 특징을 갖추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동굴뿐입니다. 이것은 특히 학술적인 가치나 또는 생성되는 과정의 연구에 아주 좋은 기초가 될 수 있는 좋은 동굴로 생각이 됩니다.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용암 동굴이자 석회 동굴인 당첨물 동굴. 나무 뿌리와 물방울이 만들어낸 동굴은 100만 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대자연의 신비다. 취재가 끝난 후 당첨물 동굴은 굳게 잠긴 채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연구 보존을 위해 미공개 동굴로 남겨진 당첨물 동굴. 시간이 흘러 당첨물 동굴이 다시 잠에서 깨어나는 날, 동굴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신비를 보여줄 것이다.